이제 지금 계속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인데 이제 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준변동 원가, 준변동비라고도 하는데 얘는 혼합 원가라고 중에 하나예요. 혼합 원가 중에 하나. 자, 얘는 총원가 그래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변동원가는 사실 우리가 하나도 조업도 짜장면 안 만들면 밀가루가 하나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 게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인데 준변동원가라는 건 고정비처럼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총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준고정원가인데 먼저 이 사례부터 볼게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정액제, 요금제, 통신요금. 준고정원가는 총원가가 일정 구간까지는 총원가가 일정하다가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총원가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얘는 주로 나오는 게 생산량이 한정된 우리 기계장치 임차료 같은 걸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해요. 자, 또 글로 보면 얘가 뭔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산수도 싫어하고 수학도 싫어하고 그래프도 싫어해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안 가고 경영학과를 갔어요. 근데 숫자나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더 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얘도 준고정비, 얘도 혼합원가인데, 자, 보면 이 두 그래프를 여기 빈칸에다가 그리면 자, 준변동원가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총원가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Y축이 총원가인데, 그런데 준고정원가는 고정원가처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정하다가 그 구간에 증가하면 다시 늘어나고 또 그 구간에 증가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형식의 원가 형태예요. 자, 그럼 그래프만 봐도 느낌이 별로 많이 안 오죠? 자, 먼저 준변동원가를 가지고 보면 지금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 구간의 금액이 총원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안 썼는데도 기본요금이 있고 쓰면 쓸수록 그 요금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여러분 정액제, 데이터 요금제 이런 거는 딱 그 금액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더 쓰면 증가하죠. 그런 형태를 준변동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고정 원가는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우리가 빌려서 쓰는데 한 달에 100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기계장치인 거예요. 그럼 한 대를 빌려서 한 개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기계장치 한 개는 빌려야 돼. 그럼 걔를 빌려서 쓰는데
한 달에 주문이 101개가 나오면 기계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1개는 못 만드니까 그러면 기계를 2개 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0개까지는 한 대만 빌렸다가 100개를 넘어가면 한 대 더 빌리고 200개가 넘어가면 또 한 대 더 빌려야 되죠. 그럼 고정비는 맞는데 그거는 넘어가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준고정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준변동원가인 게 쓰면 쓸수록 증가는 하지만 조업도가 0인데도 고정원가처럼 요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준고정원가는 표현할 때 지금 이 라인을 선을 꺼서 계단 형태의 원가 형태라고도 표현을 해요. 생긴 게 계단같이 생겼죠. 그래서 계단 형태 원가 형태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 준변동 원가 주의할 게 이거 아니에요. 이하고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든 안 만들든 기본 요금이 발생하는데, 얘는 반대로 어느 거 만드는 만큼 요금이 무료인 거죠. 총원가가 발생 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가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는데, 제가 아래 예를 적었죠. 화살표 적어놓은 거 이해 가지고 알려주면서 다음은 어떤 원가 형태를 그리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혹은 그래프를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그럼 원가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게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형태가 아니에요. 형태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으면 이걸 관련 원가라고 하고,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으면 이걸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사라 적었지? 그럼 자, 예를 들면서 아셔야 될 용어가 첫 번째 매몰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미 선택하여 지출한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몰 원가는 내가 이미 선택을 해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회원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 가장 효익이 큰 원가를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 가능 원가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반대로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 가장 효익이 작은 원가를 우리는 포기하게 된 원가 중에 가장 효익이 작은 걸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데, 얘는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원가고, 얘는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비관련 원가예요. 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보면, 자, 여자 A가 있어요. 자, 이 여자 A가 남자 A, 남자 B, 남자 C하고 사귀고 있어요. 자, 이 세 명의 남자와 사귀고 있다가 이 남자 A와
결혼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이 남자를 선택을 하면 이 남자 B하고 C하고는 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택한 이 남자를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그럼 이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두 남자, 이 B씨 있죠? 봤더니 남자 B는 떨어져서 얘는 대통령이 됐고 남자 C는 그냥 백수가 됐어요. 그럼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학 이 두 개 중에서 효익이 큰 게 대통령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남자가 나의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기회 비용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이 백수가 된 이 남자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피했잖아. 내가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운명적인 남자야. 결국은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걸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하는 거고, 얘는 내가 피할 수가 있었고 피했죠. 그중에 효익이 가장 낮은 거예요. 이걸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 AB만 있었다면, 남자 AC만 있었다면 선택한 이 남자를 뺀 나머지가 둘만 있었으면은 하나는 매물 원가, 하나는 기회 원가가 되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포기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효익이 큰 게 기회 원가, 낮은 게 회피 가능 원가예요. 그럼 이 매물 원가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물릴 수 없죠. 그러면 이 남자는 더 이상 나의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B, 남자 C는 내가 선택 안 했잖아. 근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거 알죠? 그럼 미래에 이 여자는 자기 딸이나 자녀에게 이런 남자는 좋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남자는 피하는 게 좋겠더라 라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 원가와 회피 가능 원가는 죄송해요. 회피 가능 원가하고 기회 원가는 관련 원가예요. 여기 왜 B자를 붙였지? 나는 잠 안 오는데 왜 붙지? 자, 그래서 매물 원가는 내가 이미 선택해버린 거기 때문에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가 회계에 대한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용어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다음 293페이지에 가면 이제 원가의 흐름과 요소별 원가 계산 적혀 있는데, 원가의 흐름은 먼저 우리가 계산할 때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할 건데, 그 중에 먼저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소별 원가 계산은 원가 요소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혹은 제조원가의 3요소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앞에 분류했던 거 있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자,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요소별 원가 계산의 기본 공식 틀이에요. 먼저 그리고 지금 제가 얘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600페이지를 펴보면 이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600페이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적혀 있죠. 그럼 기초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을 주고 있네요. 문제에서 우리 600페이지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제시해 준 걸 쓰면 기초가 25만원, 매출 원가가 84만원, 그리고 기말 제품이 12만원이다.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얘잖아. 얘는 84만원에 12만원 더하고 25만원을 빼면 얘는 71만원이다 라고 나오죠. 어떻게 71만원 구했는지 이해가시나요? 그죠? 얘들이 더하고 얘들이 더하면 일치해야 되니까 얘들이 더해서 얘 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값에 칸만 채우면 돼요. 칸만. 자, 근데 여기만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자, 우리가 문제에서 이 부분 있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도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자, 보면, 자, 교재 640페이지로 갈게요. 얘는 좀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나와 있는데 640페이지로 가볼게요. (640페이지의) 11번 문제를 보면 주식회사 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먼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올해 초 사업을 개시했대요. 그러면 기초는 없다란 말이죠. 올해 시작했으니까 전기에 넘어온 게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먼저 기초 제공품 재고액 0이고 기초 제품 재고액도 0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게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럼 제시해 주는 게 기본 원가가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고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기말 제품이 있죠. 자, 먼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얘가 40만 원 그리고 얘가 1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거죠. 자,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이렇게 표현하는 애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거죠. 얘들이 합이 기본 원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조 간접비, 그럼 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 왼쪽에 기본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보세요. 그럼 지금 이 값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단기총 제조 원가. 제조 간접비나 제조 간접 원가나 같은 표현에 빚자 원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죠. 얘들이 더한 값이 50만 원이고 제조 간접비가 30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총 제조 원가가 80만 원이다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빈칸 채우기 하면 돼요. 자, 보면 80만원치 투입했는데 40만원 남았다는 건 오늘 40만원치를 완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완성한 걸 제품 직매장으로 40만원을 보내면 40만원치 보냈는데 10만원치 남았으니까 팔린 건 30만원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틀어준 거예요. 지금 얘 값도 이걸 주면서 구하도록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가공원가라고 얘 둘이를 주고 얘를 구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지금 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소에서 저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지만 뒤에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도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기억을 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하나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제조원가 명세서고 여기서부터 얘는 손익계산서예요. 이쪽은 제조원가 명세서고 이쪽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자 보세요. 이거 좀 회사를 바꿔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가 여는데 회사들이 다 이래. 원재료가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 노무비, 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고 기초 더하고 기발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가 제공품 T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이거 여기. 지금 얘가 손익계산서 내용이죠. 예. 기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재고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 바로 아래 보면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만으로 짝지어진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기말 원재료 재고에 자 기말 제품에 대한 거는 얘는 손익계산서 거니까 틀렸고 얘는 아니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맞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맞고 총 제조 원가 맞고 단기 제품 매출 원가 아니고. 자, 참고로 제조 원가 명세서는 물건을 완성했을 때만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완성했을 때 한 번만. 그 전까지는 제품이란 표현을 안 써요. 근데 방금 제가 이 제조 원가 명세서 보니까 좀 불편하죠?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열면 오히려 오른쪽에 그냥 선명하게 보이게 적혀 있으니까 원재료, 재료비들, 농업비, 경비 합치면 단기 총 제조 비용. 얘 둘이 더하고 얘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된다가 지금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그럼 이거 열어서 지금 적혀 있는 글자들 봐도 되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제가 적은 공식에서도 그렇고 여기 원가 명세서에는 제품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는 완성했을 때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완성하기 전까지는 제공품이고요. 만드는 중이니까.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제품이라는 글자는 얘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제품인 애들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제품 재고액, 제품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은 들을 수 없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기업, 디귿, 리을, 미역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거 볼 때도 써먹는 거고 혹은 568페이지 이런 형태 문제는 자주 나와요. 568페이지에 보면 11번 문제 그냥 화면 보셔도 되고 568페이지 펴보시면 제조원가 계산을 위한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여기 이 표현 적혀 있는 것 있죠. 제공품 계정이라는 표현 쓰죠.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 얘를 제공품 T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네들 4개 말고 있는 것 물어보는 거죠. 단기 총 제조원가, 기초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원재료 계정에 있는 거죠. 왼쪽에 원재료 계정에 기말 원재료 있잖아요.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원가 회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 가지고 회차마다 한두 문제씩은 지금 벌써 이상 풀 수 있어요. 지금 얘도 바로 앞에 있는 구분 문제도 우리 앞에 했던 문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원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거는 직접 원가, 간접 원가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거 그런 눈빛 보내시면 제 마음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거 직접 간접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얘는 틀렸죠. 그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우리 단위당 변동비 변동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증가하면 감소하니까 2번 맞죠? 또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는 모두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가공원가 전환원가의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이다. 이미 내가 선택한 거라 그랬죠. 지금 제가 이 앞에 앞시간하고 앞에 계속 떠든 게 이런 문제들 풀려고 떠든 거예요. 전부 다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죠. 제가 그냥 떠든 게 아니고 문제 풀자고 다 떠들었던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이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사실 우리는 회계금 문제가 그 원가 회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심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난이도가 깊지 않아서 시간 배분을 뭐 엄청나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는 원가 회계 문제를 잘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제가 오늘 거 올릴 때 우리 오후에 하는 반도 제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금요일 초반까지 원가 회계를 그 반을 할 거예요. 그 반은 10시간 좀 넘게를 원가 회계를 할 건데 근데 그 반 할 때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전부 다 아우르면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다들 5시간씩 하니까 자서 제가 천천히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천천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했던 걸
오늘 위에 세 개는 우리 반가하고 나머지는 그 반가 제가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라고 해서 달아드릴 테니까 그럼 어차피 화면에 제가 문제를 같이 봐요. 그럼 세부 1급이나 회계 1급이나 문제 난이도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설명하는 건 좀 더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라는 강제상이나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가 이게 잘하고 싶어 재미있는데 너무 빡세게 하니까 그냥 어렵게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11페이지로 가면 사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그 반은 여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2시간 반 동안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 이전까지만 나갔어요. 그 반은. 부럽죠? 그분들 여유있게 나가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매일 5시간씩 그분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유있게 템포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벌써 11분이네. 자, 지금 이제 제가 남할 거는 이거 원가 계산의 흐름은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하고 나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 볼 건데 자, 이건 쉬었다가 합시다.